안녕하세요. 오늘은 고3 여학생으로 보이는 분이 쓴 글이에요. 주 내용은 뭐냐면은 엄마가 알코올 중독인데 엄마랑 인연을 끊은 지 좀 됐어요. 오래됐는데 다시 엄마한테 연락하고 돌아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런 혼란을 겪는 거는 보통 인간이면 당연할 거예요. 엄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는 뭐 여러분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악몽 속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친정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말까입니다. 사실 친엄마는 제가 8살부터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셨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술을 마셔서 취하실 때면 기억을 잃으셔서 저를 못 알아볼 정도였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술을 마셔서 취하실 때 기억이 20대 초로 돌아가실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요. 알코올 중독 4단계 중에서 4단계로 봐야 돼요. 저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보고 들은 것 통틀어서 최고로 많이 심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저랑 언니, 오빠와 아빠는 엄마를 낳게 하려고 8살부터 말도 더 나누고 놀러도 가고 엄마랑 운동도 하고 뭐 노력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자살 시도까지 하셨다는 얘기고요. 엄마가 외로워져서 술을 찾은 이유가 뭐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우울증, 외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따님은 그런 걸 모르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엄마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하고 변명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어쨌든 제가 17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현재 지금은 저랑 언니 오빠가 같이 살고 엄마는 근처에 살고 저희 아빠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아빠는 재혼해서 따로 살고 엄마는 이혼해서 근처에 살고 언니 오빠 이 본인은 또 따로 사는 거예요. 세 팀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아요. 엄마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게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빠가 재혼을 하시고 나서부터 일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고 아빠가 그만 전화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무시했고 결국 차단당하자 이제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 아빠한테 전화하시더군요. 이 뭔 얘기냐면은 엄마의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자녀들하고 살면 되는데 어, 자녀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또 따로 사셔서 아빠는 재혼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아빠가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사는 걸 이 엄마 눈에는 아주 아주 너무너무 보기 싫었겠죠. 계속 전화를 해서 이제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빠가 그냥 차단을 시켜버린 거고, 차단을 하니까 이제는 아이들한테 와서 아빠의 욕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 2년 전에 욕하면서 뭐 고소하겠다 했다는 얘기고요. 뭐 아빠가 바람 핀 건 아닌데도 아빠가 바람 폈다 얘기했고, 엄마가 심각해서 허언증과 피해 망상증이 더 심해져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생각해서 말하시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알코올 중독 환자가 원래 거짓말을 심하게 하지만 다들 피해 망상증에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그 상태에서 이제 있지도 않은 아빠에 대한 욕을 계속하면서 아이들한테까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진짜 제가 이기적이고 나쁘고 불효녀인 건 알지만 엄마 아빠 사이에 껴서 엄마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그래도 걱정이 돼 연락을 드리거나 찾아가면 술을 계속 마시고 아빠를 험담하시니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딱 말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방법도 사용해 봤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 이런 얘기고요. 점점 이제 따님도 정신적으로 지쳐갔다는 얘기고 밤마다 울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따님이 정신질환에 걸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병은 가족병입니다. 온 가족이 정신질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살 사람은 빨리 살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따님이 언제부턴가 이기적이지만 엄마를 피했습니다. 엄마의 연락도 안 받았어요. 차단까지 생각을 했지만 그건 제가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랬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한테 연락이 안 왔고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니 저의 정신 또한 많이 나아졌습니다. 맞죠? 탈출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살 사람은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알코올 중독 엄마를 엄마란 이유로 같이 계속 있으면 자녀들이 정신질환에 걸려요. 자, 뭐 다행히 새엄마도 정말 잘해주셨다. 그래서 친엄마를 잊고 잘 살았는데 우연하게 카톡을 뭐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엄마의 사진을 봤는데 술만 마셔 공허한 눈과 다르게 초롱하고 건강한 엄마의 그 사진을 봤나 봐요. 그러자마자 눈물이 흘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죄책감이 들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죄책감이 들어서 또 엄마를 찾아가게 되거나 연락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따님이 지금 그렇게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뭐라 했냐면
엄마랑 연락하면 제가 정신적으로 다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연락하면 다시 힘들어져요. 다시 정신질환에 따님이 빠지게 됩니다. 죄책감을 아까 느낀다 했잖아요. 절대 죄책감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영혼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 엄마 아니에요. 육체만 엄마일 뿐이지 육체도 이미 옛날 엄마도 아니에요. 다 지금 다 비쩍 말라 들어가서 사망하기 직전의 엄마고요. 영혼은 원래 예전부터 엄마가 아니에요. 이미 알코올이랑 악마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엄마란 생각 갖고 죄책감 가지면 안 됩니다. 불효 아니에요. 효도는 뭔지 아세요? 자녀가 빨리 독립해서 잘 살아가는 게 효도예요. 그래서 무소식이 기소식이란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따님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따님이 정신질환에 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게 효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불효예요. 왜 불효냐고요? 가짜 엄마한테 속아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망쳐가는 모습을 하늘에 있는 진짜 엄마의 영혼이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절대로 지금 이 엄마한테 가서 연락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모든 핸드폰에 있는 사진, 연락처건 뭐건 다 삭제하셔야 됩니다. 엄마를 잊어야 돼요. 진짜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잊어야 됩니다. 불효 절대 아니에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건 자녀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 탓도 아니고 아빠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알코올 술을 많이 마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 건 진짜 명심하셔야 될 거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은 엄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 혼자만의 정신병도 아니고 의지 탓도 아니고 이거 대물림 되는 유전병이에요. 특히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었으면 딸들이 알코올 중독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이거 유전병이에요. 알러지, 당뇨병 같은 겁니다. 마치 알러지, 당뇨병이 섞여서 만들어진 게 알코올 중독이라 보시면 될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유전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이 글을 올리신 따님 술 마시면 안 됩니다. 5년에서 15년 정도 남들 따라 술을 마시거나 억지로 참고 주량을 늘려가시게 되면은 5년에서 15년 지난 뒤에 엄마랑 똑같이 변하게 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엄마처럼 지금 엄마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불면증, 우울증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엄마가 옛날 8살 때 우울증이었다 했잖아요. 그게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만 내버려뒀기 때문에 결국 10여 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알코올 중독의 초기 신호탄이 뭐냐? 불면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왠지 잠 못 자. 술을 마셔야지만 편하게 잔다. 이 말이 입에서 나왔다 본인이 느끼거나 환자 입에서 나왔다 판단되면은 그건 무조건 알코올 중독이에요. 초기 신호탄입니다. 그거를 대부분 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술 한잔 먹고 푹 자면 뭐 피곤도 풀리고 스트레스 풀린다니까 그냥 뭐 그래 하고 다 동의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동의를. 그거 시뻘건 거짓말이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따님도 특히 절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따님뿐만 아니라 이 형제분들 술 마시면 자동으로 발병하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뭐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황당하시다면은 제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연락하셔서 1시간 정도 상담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십시오. 아니면 홈페이지, 블로그, 지금 보시는 유튜브를 구독하셔서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으세요. 그리고 진실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다 숨겨버리기 때문에. 국가는 주류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알코올 중독이 퍼지는 걸 내버려 둡니다. 눈 감아버리고요. 방송국은 술 광고 회사로부터 술 광고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밤 9시부터 12시가 광고료가 제일 비싼 시간대인데 그게 다 술 광고예요. 거의 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술 광고 회사가 술 광고 안 내버리면은 방송국 바로 문 닫아야 됩니다. 또 병원은 입원 환자가 많아야지 그 병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말 안 해버려요. 그냥 오로지 한 사람의 정신병이고 의지 탓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모든 걸 책임을 한 사람한테 뒤씌우는 거예요. 절대로 그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대물림 되는 유전병입니다.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 글을 올리신 분의 가까운 친인척, 부모, 형제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유전적으로 연결된 분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가지로 나뉠 거예요.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많거나, 그 다음 술을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이 많거나, 이미 초기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원래는 술 못 먹던 분들인데, 이젠 술을 점점 잘 먹기 시작한 분.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뭐냐면은, 알코올이 몸에 안 받는 분들, 알코올이 해독이 안 돼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거나 막 가렵거나
뭐 숙취가 너무 심해서 남들은 멀쩡한데 자기 혼자 헤맨다든가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술이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술의 그 독성 물질이 바로 뇌를 쳐버리는 분들입니다. 명심하시고 이 자녀분은 남은 가족과 함께 아빠를 포함해서 형제분들이 저희 한의원에 연락하셔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빨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번 정도는 읽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세뇌된 모든 거짓말에 완전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특히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1월 23일 결혼 지옥에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사실은 유전이 더 중요하다고 슬쩍 얘기하고 지나가셨는데 슬쩍 지나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진실을 대놓고 강력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